양치질, 무심코 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위한 김민준 원장의 특별 처방. 어르신, 양치질 너무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건강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제 치과 진료실에서 82세 박철수 어르신과 함께 오신 아드님께 제가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죠. 지금 여러분의 잇몸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혹시 따끔거리거나 피가 배어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45년 경력의 대한민국 치과 명예 김민준입니다. 우리가 평생 금과 옥조처럼 여겨온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이라는 양치질 상식이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생 누구보다 꼼꼼하게 치아 관리를 해오셨다고 자부하시던 82세 박철수 어르신. 무려 60년간 하루 4번. 심지어 아끼시던 금리가 다를세라 조심조심 정성껏 이를 닦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마치 물먹은 스펀지처럼 맥없이 물러앉았고 치아 뿌리는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숭늉한 모금에도 눈물이 핑돌 정도의 시린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얼마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받으신 검사에서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고 오라는 심장내과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절망 어린 한탄. 차라리 평생 양치 안 하고 막 살 걸 그랬나 봐요. 원장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어르신 중에도 내가 알던 양치 상식이 틀렸다니 하고 놀라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어르신 맞춤형 저자극 고불소 치약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어르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부터 어르신들의 양치질이 어떻게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과 명쾌한 해법을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장님,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양치질도 운동처럼, 공부처럼 열심히 할수록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박철수 어르신은 분명 누구보다 열심히 양치질을 하셨는데 왜 치아와 잇몸이 망가졌을까요? 지금 본인의 잇몸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불편하거나 아프신가요? 칫솔질할 때 피가 자주 나시나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나친 열심의 대가로 잇몸 건강을 해치고 계신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연구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 젊은이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아물던 잇몸 상처가 황혼기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뜻입니다. 놀라우신가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넘어져 생긴 무릎 상처가 젊었을 때보다 얼마나 더디게 아무는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 3번 이상 뻣뻣한 칫솔로 힘주어 잇몸을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온 한옥의 기왓장이 계속된 충격에 깨져나가듯 여러분의 약해진 잇몸은 점점 아래로 내려앉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혹시 거울로 본인의 치아를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보다 치아가 더 길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잇몸 퇴축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이 부분은 단단한 범낭질, 에나멜, 보호막이 없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차가운 냉수, 뜨끈한 국물, 심지어 겨울바람만 스쳐도 찌릿 하는 통증을 느끼게 되죠. 아이스크림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차가워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신 경험 있으시죠? 네, 바로 그 통증입니다. 이를 치아 지각과민증, 흔히 시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깊은 틈이 생기는데
이곳은 세균들의 천국,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쉽고 칫솔모도 잘 닿지 않으니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을 일으키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결과적으로 잇몸 질환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은 양치질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어르신의 몸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100세 건강 맞춤 양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딱 2번만 양치하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 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 2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번 제대로 된 양치질이 3번 이상 건성으로 하는 양치질보다 구강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칫솔은 미세모 또는 초극세모를 선택하세요. 포장에 그렇게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마치 봄바람이 살결을 스치듯 부드러운 칫솔모가 핵심입니다. 이런 칫솔은 약해진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셋째,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칫솔을 잇몸과 치아 경계부에 45도 각도로 대고 마치 손주머리를 쓰다듬듯 혹은 섬세한 도자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힘주어 톱질하듯 문지르지 마세요. 넷째, 시간은 2분을 넘기지 마세요. 꼼꼼히 닦는다고 너무 오래 닦는 것도 잇몸에 부담을 줍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사용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77세 이순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에는 잇몸 출혈이 멎었고 석 달 뒤에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죠. 6달 후에는 원장님, 이렇게 쉬운 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하시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미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셔서 어르신의 칫솔을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빳빳하게 힘이 있나요? 아니면 부드럽게 휘어지나요? 지금 이 순간이 어르신의 건강을 바꾸는 소중한 시작점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 하나가 어르신의 건강과 수명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양치질 방법만 바꾼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함정, 바로 치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TV 광고에서 본 하얗고 빛나는 치아를 위해 특별한 치약을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눈부신 미소 완성. 이런 광고 문구 참 매력적이죠.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께서 현재 사용 중인 치약은 어떤 종류인가요? 미백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6세 최은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미적 감각을 자랑하시던 멋쟁이셨습니다. 늘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에 특히 환한 미소에 자부심이 크셨죠. 무려 25년 넘게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미백 치약만을 고집해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TV 광고에서 치아를 하얗게 자신감 있는 미소 라는 문구를 보고 사용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이유로 미백 치약을 선택하셨나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은 듯 했습니다. 치아가 밝아지는 것 같았고 자신감도 생겼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만 마셔도 온몸이 짜릿할 정도의 통증, 심지어 부드러운 두부를 씹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진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치아 표면, 즉 범랑질이 종이장처럼 얇아져 신경과 가까운 상아질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백 치약의 비밀은 바로 연마제에 있습니다.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미백 치약에는 찻잔에 찌든 때를 벗겨내듯 일반 치약보다 훨씬 강력하고
많은 양의 연마제가 들어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치아에는 이런 연마제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낭질이 단단하게 보호해주니까요.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치아 범낭질 두께가 20대의 약 70% 수준으로 얇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범낭질이 밀도도 낮아져 외부 자극에 더 쉽게 손상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치아에 강한 연마제가 다량 함유된 미백 치약을 매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비단이 쉽게 헤어지듯 혹은 오래된 나무 마루를 거친 사포로 매일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치아 표면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깎여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보약 같은 치약 선택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첫째, 저자극 또는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세요. 포장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치약은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충분한 치약을 고르세요. 불소는 약해진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코팅해주고 초기 충치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침 분비량이 줄어 충치 위험이 높아지므로 불소 치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000ppm 이상 권장. 셋째, 이미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다면 시린이 전용 또는 민감성 케어 치약을 고려해보세요. 이런 치약에는 시린 증상을 완화하는 질산칼륨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화려한 포장이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프리미엄, 토탈케어, 미백 효과 99% 같은 말은 마케팅 전략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성분과 어르신의 구강 상태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최은숙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저자극 고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냉면도 마음껏 즐기신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용 중인 치약의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그 치약이 어르신의 치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식후 즉시 양치질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여러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심지어 저 역시 치과의사로서 과거에는 환자분들께 그렇게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조언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78세 강지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철두철미하고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질을 하셨고 외출하실 때도 등산 가실 때 도시락과 함께 휴대용 칫솔 세트를 꼭 챙기실 정도였습니다. 60년 넘게 이 습관을 철칙처럼 지켜오셨죠. 그런데 최근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치아 표면, 특히 앞니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은 범낭질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나 오렌지 주스, 혹은 식초가 들어간 냉채류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심하게 마모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간과하고 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의 pH 농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즉, 입안이 산성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치아의 가장 단단한 부분인 범낭질조차 일시적으로 물러지게 됩니다. 마치 달걀을 식초에 담가두면 껍질이 흐물흐물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려대학교 치과병원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 치아 표면의 경도가 최대 30%까지 감소하며 이 상태에서 원래의 단단함으로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러지고 약해진 치아 표면을 바로 칫솔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불린 떼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면 쉽게 벗겨지듯
산성으로 약해진 치아 표면이 칫솔질에 의해 쉽게 마모되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치매 재광화 능력, 즉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입안의 수호천사인 침이 자연스럽게 산성 환경을 중성으로 되돌리고 치아 표면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남아있는 건 괜찮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식후 구강 위생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에는 즉시 물이나 녹차, 보리차 등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큰 음식물 찌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입안의 산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선택사항, 불소 함유 구강 양치액을 사용해보세요. 식후에 불소 양치액으로 입안을 헹구면 치아 표면을 보호하고 pH를 중성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후에는 자일리톨 껌과 같은 무설탕 껌을 씹어보세요.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구강 환경이 빠르게 중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로 앞에서 배운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세요. 강지훈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의 시린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알게 되다니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요. 이제는 사과도 아삭아삭 잘 먹는다오.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식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시지만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고 체념하시는 문제, 바로 입마름, 구강건조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장님, 요즘 통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마름을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고 참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84세 한동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약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늙으면 다 그렇지 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목이 말라 깨서 물을 찾기 일쑤였고 밥알을 넘기기도 힘들어하셨으며 사랑하는 손주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힘겹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생 충치 하나 없던 분이 갑자기 여러 곳에 충치가 생기고 잇몸염증도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구강건조증,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윤활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놀라운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침은 천연 항균제입니다. 침 속에는 리소자임, 락토페린과 같은 항균 효소와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구강 내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침은 치아의 보호막입니다. 침에 포함된 칼슘과 인산염 등의 미네랄은 치아 표면, 범낭질을 단단하게 만들고 초기 충치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재광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침은 음식의 소화를 돕습니다. 침에 포함된 아밀라아제와 같은 소화 효소는 음식물 분해의 첫 단계를 시작하여 영양소 흡수를 돕고 소화기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침 분비량은 젊었을 때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우울증 등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침 분비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의 약 80%가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침분비가 감소하면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 급증, 구강 칸디다증, 곰팡이, 감염 위험 증가, 소화 불량과 영양 흡수 장애, 말하기와 음식 삼키기 어려움, 연하곤란, 혓바늘이 자주 돋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해 식욕까지 떨어지는 악순환, 그리고 심한 입냄새와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동진 어르신의 경우 담당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을 조절하고 제가 알려드린 구강건조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살맛 난다. 밥맛이 꿀맛이야.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는 재미도 다시 찾았네. 하시며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신 모습에 저 또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긋지긋한 구강건조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약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숭늉이나 보리차도 좋습니다. 작은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무설탕 껌이나 무설탕 사탕을 활용하세요. 씹거나 빠는 행위는 침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단, 반드시 설탕이 없는 제품, 자일리톨 성분 등을 선택하셔야 충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청결제는 피하세요. 알코올 성분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주무실 때 머리맡에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커피, 녹차 등 카페인 음료, 술, 담배는 가급적 피하세요. 이들은 모두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대신 따뜻한 유자차나 생강차 한 잔은 어떨까요? 여섯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주치의나 약사님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가능하다면 부작용이 적은 대체 약물로 변경하거나 용량 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입이 마르다고 그냥 참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어르신의 건강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강 건강이 왜 단순히 입안의 문제를 넘어 어르신들의 전신 건강과 수명에 직결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70대 후반의 윤재혁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십수년 전부터 만성적인 심한 잇몸 질환, 치주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차는 상태였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것 아니겠소 하시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와 시술로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지만 퇴원 후 심장내과 주치의로부터 들은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심장마비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만성적인 잇몸 염증일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입안의 문제가 어떻게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아산병원의 공동 연구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등 발생 위험이 최대 2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잇몸 질환 환자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위험이 약 3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잇몸 질환이 심하면 구강 내 세균, 특히 진지발리스균과 같은 특정 유해균, 이나 세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염증으로 약해진 잇몸 혈관을 통해 전신 혈액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 세균과 독소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피떡 형성을 촉진하며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그 결과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심장 질환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은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치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이며 폐렴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심화시키는 등 다양한 전신 질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경우 잇몸 관리를 철저히 하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윤재혁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구강 건강 관리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잇몸 치료 후 잇몸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놀랍게도 정기적인 심장 검진에서 심장 기능 관련 수치들도 이전보다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심장내과 주치의 선생님도 잇몸 치료가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죠. 여러분, 어르신의 입은 건강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초이자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 현대의학이 증명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100세 건강 맞춤 구강관리법, 김민준 원장의 특별 처방전입니다. 김민준 원장의 100세 건강 맞춤 구강관리 처방전. 양치는 하루 딱 2번. 아침 식사 후 30분 뒤와 잠들기 전에 부드러운 미세모 또는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여 잇몸과 치아 경계부를 45도 각도로 마치 계란을 쓸어내리듯 2분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치약은 저자극, 저마모, 고불소 제품을 선택하세요. 불소 함량 1000ppm 이상 권장. 화려한 미백 치약이나 강한 향의 치약은 가급적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은 이제 그만. 음식물 섭취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세요.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하루 1.5리터, 약 8잔 이상의 물 또는 숭늉, 보리차 등을 충분히 드시고 필요하다면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해 침 분비를 촉진해주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6개월에 한 번, 혹은 담당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주기에 맞춰 반드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주치의나 약사님과 구강건조 등 부작용에 대해 꼭 상담하고 관리하세요. 어르신, 지금 이 순간이 어르신의 건강과 수명을 바꾸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익숙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와 노력이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건강 수명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90을 훌쩍 넘기신 저희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환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바로 지금이 어르신의 빛나는 황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제가 정성껏 드린 말씀들이 어르신과 소중한 가족분들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활짝 여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시기를,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